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자이스토리 수학2 시작합니다. 자, 자이스토리 수학2는요. 자, 선생님이 이제 OT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지금 저의 강의 어디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자이스토리의 앞에 목차가 나와 있어요. 자, 그 1등급으로 위한 완성학습 계획표.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 해줬죠, 벌써. 자, 거기 나오는데요. 걔랑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다르냐? 자, 보통 우리가 A가 끝나고 B가 끝나면 자, 여기 계획표에는 그냥 1등급 바로 고난도 문제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데 선생님은 1등급 고난도 페이지만 별도로 한 강씩 계속 중간에 껴넣은 것만 다를 뿐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얘기 거기도 자, 1부터 41까지 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기본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 문제를 해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기본 문제 8개 빼고 자, 9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09부터 41까지 우리의 첫 번째 A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지금부터 9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자, 기본 문제를 제외하고, 기본 문제가 8번까지였죠? 예, 기본 문제 제외하고 전 문제 해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문제 바로 9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유형 문제 첫 번째 유형은요,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얘기죠. 자, 연산은 거기 제목에 보면 우리 자이스토리의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연산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일부의 고난도를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 유형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수학도 전체적으로 쉽냐라는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수학도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부 유형에서는 쉬운 유형을 보이는 거고요. 자, 우리 수험생들 어떤 유형이든지 강한 모습이 진정한 실력자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라고 진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좀 쉬운 문제로 먼저 출발은 좀 되고 있는데요. 자, 9번 문제 만나볼까요? 자, 먼저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이 되어 있는데 A 차집합 B 역시 연산에 대한 얘기. 자, 그 얘기네요. 뺀다는 것은 자, A에서 B에 관련된 걸 빼란 얘기죠. 그러면 3, 7이 빠지죠. 그럼 남는 거 이제 5, 9가 남아요. 그죠? 그럼 뭐가 더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 자, 5가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 9번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자, 문제가 길면 조금 시간을 많이 드리고요. 문제가 짧으면 좀 조금 드리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빠졌을 때가 언제나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시기입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좀 복잡한 얘기를 들었다. 나만의 정리가 필요하고 필기가 좀 필요하다. 자, 고난도 문제는 노트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 필기를 그때그때마다 진행을 해둬야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일시정지 넣으시고 여러분만의 시간 충분히 가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짧은 것들은 그냥 같이 한번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일시정지 타임을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문제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빠집니다,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0번 보실까요? 자, A와 B가 있는데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앞에 있는 문제랑 굉장히 개념을 비슷하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차집합을 한번 다 써봐라 그 얘기죠. 자, A 차집합 B의 값은 자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1호를 빼란 얘기예요. 그럼 3, 7이 남죠. 그러면 3이 있고 7이 있고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합은 얼마냐? 10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10이다. 정답은 3번이다. 이거죠. 자, 이전 문제 우리 9번 문제에서는 뭐였죠? 예, 값이 5였으니까 정답은 이전 문제는 5고요. 지금 10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봅니다. 자, 11번 문제는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랬죠. 결국 이 문제가 우리는 좀 쉽다 어렵다 지금 요 관점을 한번 보시는데 이 문제가 내는 목적이 있죠. 예, 집합의 연산. 오케이. 유형의 집합의 연산 유형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제자는 교집합, 차집합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집합은 공통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A 교집합 B라는 거 일단 표현이 되겠고요. 자, 1, 3, 5가 있는데 5는 공통이 아니니까 1, 3이 공통으로 느껴지네. 자, 그럼 1이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원소에 또 합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합은 당연히 4가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4. 요게 이제 11번의 정답 4번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은 12번 문제를 봅니다. 자, 12번 문제는 이렇게 좀 지워주고요. 자, 12번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의 개수는 개수. 여러분, 이 n이 넘버의 의미예요. 넘버. 이 number, number.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A와 B 합집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A와 B 합집합을 구해봐야겠죠. 자 합집합은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가 있고요. 그 다음 5가 있습니다. 맞죠? 아 그러면 넘버 A 합집합 B N A 합집합 B 이걸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5죠. 5. 알겠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 A 합집합 B의 개수는 5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2번 문제의 정답 몇 번이다? 그렇습니다. 3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번 문제 만나볼까요? 자 13번 문제는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13번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A와 B의 교집합의 라고 했죠. 자 교집합을 구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 2, 3이고 1, 3, 5니까 1, 3이죠. 교집합은. 아 1과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그럼 합이 4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그리고 합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13번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렇게 좀 지워주고요. 자 이거죠. 자 A와 B가 있어요. 선생님이 사실은 쉽게 반복되는 문제는 조금 빼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내가 정말 기본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하겠다고 했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쉬운 문제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거 약간 더 어려운 게 막 섞일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임의로 문제를 선택해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제는 아는데 선생님이 해설을 하고요. 모르는데 해설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관성 있게 전체 문제를 보여줘야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만 또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지만 반복된 문제에 그냥 기본 문제만 아니면 모두 진행하고 있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자 여러분 14번 문제 연결할게요. 자 A와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랬는데 자 그러면 먼저 A와 B 합집합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A와 B 합집합이 있으면 합집합은 다 모으라는 얘기예요. 공통이 아니라 자 모든 것을. 그러니까 1, 2, 4 이렇게 되죠. 그럼 모든 원소의 합은 보다시피 7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다? 자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에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4번 문제. 자 여러분 15번 문제 만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15번 문제는 이렇게 좀 보여주면 또 A집합과 B집합이 나와 있죠. 자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고 자, 다시 한번 넘버가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교집합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교집합을 구한 뒤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공통이 보여야겠죠. 자 2하고 4하고 6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게 공통이죠. 자 그러니 자 이것은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어요. 원소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죠. 넘버,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3개죠. 자 그렇다면 15번의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값은 3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16번 문항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지워주고 자 16번 갑니다 여러분. 자 16번은 바로 이것이죠. 자 A와 B의 두 집합이 보이고 있어요. 자 A와 B의 두 집합의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은 이전에 있는 집합에서 다음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빼라는 거죠. 그럼 빼면 집합이 되는데 그것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또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A 차집합 B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2, 4, 6을 빠지니까 2, 4, 6 빠지니까 1, 3, 5만 남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1이고 3이고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넘버 개수가 몇 개냐? 3개. 그러니까 16번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냐? 3번. 알겠죠? 자 3번에 3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를 볼까요? 자 17번은 이겁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어요. 교집합의 넘버 개수는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풀이 들어가고요. 자 교집합 한번 써볼까요? 자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자 교집합은 보다시피 여러분 3, 4, 5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3, 4, 5가 보이고 있죠. 아 그러면 교집합은 3, 4, 5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당연히 3개죠. 17번 3개.
답은 몇 번이냐? 3번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집합의 핵심 공통의 원소. 차집합의 핵심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의 원소가 공통되는 건 뺀 그러한 새로운 집합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넘버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나요? 예, 바로 어떠한 집합을 찾고 나면 거기에 대한 원소의 개수였죠. 자, 18번은 바로 그 넘버라는 말 대신에 원소의 개수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n, 넘버의 뜻이죠. 아, 그렇구나. 원소의 합도 아니고요. 원소의 개수거든요. 자, 그러면 동일한 의미라는 걸 감지하고 자, A 차집합 B를 구해봅니다. 자, A 차집합 B의 값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요거는 지금 6과 10인데 6과 12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3과 9하고 15가 남아요.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9가 되고 여기에 15 이렇게 되는데요. 자, 원소 개수는 3개이죠. 자, 18번 마찬가지로 문제의 정답 3번에 3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재영 선생님은 19번 문제로 가네요. 자, 19번은 이렇게 자 지워주고요. 자, 19번 문제 이렇게 왔어요. 자, A집합과 B집합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이런 느낌 정도로 오네. 출제자가 차집합을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자, 교집합과 합집합의 어떤 질문보다는 이 차집합에 대한 질문이 참 많네요. 개인적으로는 여집합도 있는데 지극히 차집합을 좀 좋아하시는 듯한 느낌이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A 차집합 B예요. 그러면 A 차집합 B, A에서 B에 관련된 원소를 빼라. 예, 그 얘기인데요. 2, 4, 6, 8에서 2, 4를 뺐으니까 6, 8이 되겠고요. 자, 원소의 합을 구하라. 14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은 3번 문제의 정답 14 이것을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좀 지워주고요. 자, 20번은 바로 이겁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합집합의 넘버, 원소의 개수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합집합을 구해야겠죠. 보세요. 자,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요. 합집합이니까 모든 건 종류별로 다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럼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 다음 4, 5, 6, 7 이렇게 있죠. 자,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있네요. 공통 말고 종류별로 다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넘버 얘기를 하거든요. 넘버는 원소의 개수입니다. 몇 개인가요? 7개입니다. 자, 20번 7개이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나? 4번이죠. 그래서 4번에 7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은 21번 문제를 만납니다. 자, 21번은요. 이렇게 좀 지워드리고요. 자, 21번은 바로 이겁니다. 자, 전체집합 U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집합이 어떠한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U가 유니온의 약자거든요. 유니온, 전체의. 알겠죠? 거대한의 의미도 있고요. 자, 9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1, 2, 3, 4 다 써보는 거 좋아요. 7, 8,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예요. 차집합의 정의죠. 자, 우리가 차집합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선생님 팁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적어놓으세요. A 차집합 B는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을 만들어내죠.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A에서 B를 뺐을 때 6, 7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6, 7.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문제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하는 대목에다가 문제 중간중간에 내용을 써가면서 문제를 면밀히 만나다가 계산하는 게 맞고요. 문제가 다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뭔가를 알려줬어도 또 쓰셔야 돼요. 옆에. 아시겠죠? 그러면서 조직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한 단계로서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는 2개의 식, 3개의 식이 조합돼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 이게 바로 고난도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눈으로만 보려고 생각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문제마다 반응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이스토리에 처음에 선생님이 OTS도 밝혔듯이 여러분 이 자이스토리의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뭐 공부를 한다는 어떤 입장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좀 더 스피디하게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해본다는 의미지 무조건 길게만 푼다는 뜻 아니에요. 원칙만 고수도 하면 안 되고요. 알겠죠? 얘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상황 있죠. 빠르게 답을 구해야 한다는 그 상황. 이 상황을 항상 느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예, 정말 합당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 볼게요. 자, 그럼 A 차집합 B인데요. 요게 요 뜻이죠. 그럼 이제 뺀다는 건데, 딱 봐도요. 지금 이제 이게 뭐 8구는 분명하지만 8구가 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6, 7이 남았다는 건 3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 7이 남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3이 빠져나갔나요? 그럼 3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얘가 3이었던 거죠. 얘가 지금 알 수 없는 모종의 원소로서 얘가 3이 돼주셔야 3이 빠져나가 6, 7이 되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졌죠?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A-4라는 이 값이 3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A는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자, 그럼 A는 7이고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단답형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냥 7을 단답으로 적어 놓는 거죠. 유니온이 특별하게 의미를 갖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우리가 풀고 있는 이러한 문항. 자, 대충 정답률이 몇 프로나 나올까? 좀 궁금하시죠? 예, 좀 쉬운 문제는 98%, 95%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도 조금 뭐 한 두 줄이라도 좀 쓰면서 생각하는 문제라면 정답률 91%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거의 한 7등급 정도까지, 뭐 8등급까지 거의 맞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여러분 22번 문제입니다. 자, A 집합과 B, A차 집합 B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륙이에요. 그럼 B에 대한 상상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무엇이냐? 2, 3, 4, 5, 6인데 빼서 2, 6이 남았다는 건 결국 3, 4, 5가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B는 확실히 3, 4, 5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고민이 좀 하나 있는데요. 자, B가 3, 4, 5를 가지고 있긴 한데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고요. 하지만 B가 좀 더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B가 꼭 3, 4, 5는 내가 무조건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겠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집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어떤 뭔가가 더 있다고 해도 의미는 없는 거죠. 왜냐? 교집합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3, 4, 5가 공통이 되는 거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렇다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합은 12다. 얘는 지금 이제 단답이죠, 지금. 그러니까 합은 얼마냐?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B는 3, 4, 5도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 더 많은 원소 가지고 있을 소지가 있지만 교집합은 무조건 3, 4, 5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필기 들어갑니다. 자, 23번 문제를 볼까요? 자, 23번은 이렇게 좀 지워주고 자, 23번입니다. 이건데 여러분 전집합 U가 있죠.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죠. 아, 그런데 선생님 저 A 합집합 B 합집합 물론 이 문제를 뭐 A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B는 전체 유니온을 하니까 B 합집합도 모르진 않을 거고 그럼 구해가지고 합집합을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예, 진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드 모르간의 법칙이란 건 알고 계시죠? 자, 그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을 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A 여집합 B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한마디로 드모르간으로 빼버리면 얘는 여집합 붙고 얘는 교집합 바뀌고 얘는 이렇게 바뀌죠. 말은 B 빼기 A가 되는 거잖아요. B 빼기 A 여집합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러면 B 빼기 A라는 건 B에서 A에 관련된 걸 다 빼라는 얘기니까 4가 빠지니까 5가 남거든요. 그럼 이것은 결국 5라는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5가 아닌 걸 말하죠. 이 표현은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안쪽이 5니까 5의 여집합이란 표현이요. 그럼 5의 여집합은 뭐냐? 당연히 전체에서 5를 빼니까 답은 1, 2, 3, 4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소 개수를 몇 개라고 생각하냐? 4개라고 생각한다. 정답은 4번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뭐 이 문제가 목표가 아니라 이걸 통한 응용이 목표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이런 생각 하는 느낌으로 예, 문제 풀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은 24번으로 이제 문제를 바꿔왔는데요. 자, 이제 24번부터 조금씩 생각하는 문제들이 좀 연결되겠죠. 자, 24번 문제 계속 볼까요? 자, 24번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이 6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는데, 자, 요거 이제 당연히 한번 써보면서 갈까요? 자, 6 이하의 자연수, 이하라고 하면 6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 이하의 자연수 5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요. 자, 홀수 오케이. 전체 집합 내에 있는 홀수가 되겠죠. 1, 3, 5 이렇게 적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역시 우리의 생각 맞았죠? 자, A 교집합, B 교집합 무슨 뜻이었습니까? A 차집합 B. 자, A에서 B를 빼라는 것이고요. 빼고 나면 2, 4만 남습니다. 따라서 자, 2, 4가 되겠고요. 모든 원소의 합은 당연히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에 6 이렇게 고르게 되겠네. 자, 여러분은 25번 문제를 만나볼까요? 예, 25번을 이렇게 좀 지워주고요. 자, 여러분 25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 일단 있고요.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벌써 얘기했죠. 자, 이런 것을 드 모르간으로 좀 생각해보는 어떤 습관? 예. 자, 넘버는 어차피 나중에 구하고 개수를 찾는 것이니까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요. 자,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B 빼기 A라고요, 벌써. 아, B 빼기 A. 그럼 B에서 A를 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자, 1, 2, 3이 빠지는 거니까 여러분 4, 5, 6만, 4, 6, 8만 닿겠네요. 그죠? 근데 그것의 여집합이라고요. 아, 그럼 4, 6, 8의 여집합? 그럼 4하고 6하고 8의 여집합은 4, 6, 8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드러나는 걸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집합의 본질은요. 1, 2, 3, 그 다음 5, 7이 된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는 얘기에는 5개라고 답하면 돼요. 자, 25번. 자, 우리의 단답이죠. 몇 개냐고 질문하고 있죠. 5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5개라고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번을 보실까요? 자, 26번을 이렇게 좀 지워주고요. 자, 26번입니다. 자, 두 집합이 있죠. 자, 두 집합이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이 다음과 같다. 합집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 A와 B의 교집합을 찾는 뭐 이런 과정도 중요한데 이 문제가 참으로 힌트가 많다고 느끼는 게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는 3이라는 것,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값에서 3이 경계값으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냐? 이 문제를 통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에 근이 3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거든요. 그럼 1보다 크다는 건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값이 모르긴 몰라도 무엇보다는 작고 무엇보다는 크다. 다시 한번 뭐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크다. 거기서 아마 1이 경계값으로 나왔기에 그들을 공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답이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눈치껏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은 이것의 근이었구나 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자,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되는데요. 이것의 근이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연결할 수 있냐? 근이 3이니까 자, 얘가 9가 되겠고요. 3a 플러스 b가 되면 는 제로가 되겠고요. 자, 근이 1이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자, a의 값이 뭐가 되느냐? 2가 되는 거고요. a가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아, a가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a, b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A, B가 아는 상황이 되면 이제 집합 A와 집합 B는 확정이 좀 됩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좀 써볼까요? 네. 자, 보세요. 자, A는 이런 느낌이죠. 자, X의 제곱, 다시요. X바 X의 제곱, A가 얼마랬죠? 2랬죠. 그러면 2X가 되겠고 B가 얼마랬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 이렇게 되잖아요. 오, 그러면 값은 무엇일까? 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값이 뭐냐 하면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 0, 1, 2, 3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B 얘기를 해볼게요. 자, B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바 뭐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X, A가 2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얘가 1, 2가 되고 음수가 이렇게 돼요. 오, 그러니까 자, A의 값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는 1보다 크다. 다시 한번요.
작은 거보다는 더 작고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니까 큰 근보다는 더 크다. 이게 바로 부등식을 쓰는 기본 원리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선생님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안에 쪽에 있는 게 뭐 마이너스 3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마이너스 4도 더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되겠죠? 됐죠? 더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군요. 마이너스 2는 안 들어가죠. 그럼 이런 스타일 밑으로 다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1보다 크니까 2도 들어가고요. 3도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 A와 B의 합집합이에요. 이제 교집합은 알게 됐고요. 그럼 이제 합집합을 얘기해달라. 그럼 보세요. A는 지금 이만큼 됐는데, 자, B의 값은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크다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이 값을, 그렇죠. 원소로 다 쓰기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범위로 쓰는 건 가능하죠. 해볼게요. 여러분 잠깐요. 자, 볼게요. 원소로 다 쓰라고 무리가 있죠. 하지만 범위로 쓰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죠. 써볼까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자, 3까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3, 요거는 마이너스 1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여기. 됐죠? 자, 그 다음 1보다 크다. 이건 이거. 그쵸? 그게 공통이 여기였구나. 자, 그럼 이제 됐죠? 그러면은 합집합은 뭐냐? 오케이. 합집합은요.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써볼게요. 아예 합집합이라 쓸게요. A와 B의 합집합은 뭐냐?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자, 콤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원소를 굳이 써야 되나요? 원소의 어떤 흐름을 느껴보는 거죠. 뭐 그게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다양한 어떤 생각은요. 쉬운 문제 때 오히려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때는 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된 값을 빨리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쉬울 땐 이렇게 그냥 요 생각, 저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또 만나봐야죠. 자, 27번은요. 실수 전체 집합 R이 두 부분 집합을 만족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요게 벌써요. 생각이 조금 더 늘어나죠. 이런 것들은 정답률 한번 보고 싶죠. 72% 나옵니다. 써놓으세요. 72%. 이야, 이 정도 딱 물어보니까 정답률이 70%대네요. 자, 뭘까요? 여러분 요게 이제 3, 4이니까 바로 이렇게 좀 적게요. 음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선생님 저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잖아요. 마이너스 3과 4 사이 아닐까요? 오, 맞아요. 자, 마이너스 3과 이 마이너스가 4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x의 값은 4.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됩니다. 그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건데요. 두 번째 게 A보다 작고 B보다 크다인데 그건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합치면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수직선을 그어보면 알아요. 자, 수직선 그어봅시다. 그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과 4 사이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4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3이죠. 됐어요? 이게 이제 집합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집합은 뭐냐? B집합은 A보다 작고 B보다 큰 건데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어쨌거나 요 사이일 것 같고요. 하지만 A에서 B를 빼고 나서는 마이너스 3과 1까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빼고 나서 남는 게 그거예요. 아, 느낌 오죠? 여러분 느낌 오죠? 여긴 거예요. 1이 여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B인데 나머지는 이건 거예요. 아, 왜 그러냐 보세요. 그래야 A에서 B를 뺀 거잖아. 그럼 A고 이게 이제 B죠. 이것도 이제 B예요. 이 오렌지가 다 B예요. 그럼 뺐을 때 남는 건 여기거든요. 여기가 바로 A 차집합 B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려면 1보다 큰 걸 빼서 1은 남겨줬어야 돼요. 알겠죠? 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혹시 얘가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 마이너스 3을 안 갖고 가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래야 마이너스 3만큼은 남아있게 돼요. 남아있게 돼야지만 이런 근이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B를 어떤 느낌 가지세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크다. 그거죠. 아,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래서 A, B가 확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B-A라는 답을 구하게 되시는 거죠. B-A가 1에서 얼마?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니까 4다. 오케이. 문제의 정답이 돼요. 자, 그러면 4를 답으로 선택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문제 처음에서 B는 어떤 관계 때 이 관계를 만족하는지. 혹시 어떤 친구들은 여기 B가 좀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빼도 이거 남지 않나요? 안 돼요. 그러면 합쳐서 전체 집합이 나와야 한다는 가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기에 딱 걸쳐 있는 것만이 가능하답니다. 자, 여러분 4 단답이기 때문에 4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28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S란 집합이 1, 2, 3, 4, 5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X가 있는데 이게 순서상 정의예요. 자, PQ가 있고 P하고 Q는 모두 S의 일부여야겠고 자, P는 Q의 약수이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P는 Q의 약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게 Q의 약수인 거죠. 다시요. 이게 상대적인 얘기인데요. P가 Q의 약수라는 건 Q는 P의 배수라는 얘기도 돼요. 아, 그러면 여러분 기준은 Q가 되는 게 좋겠어. 그죠? 배수가 있으면 약수를 찾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Q의 값은 1이라고도 한번 하시고 2라고도 하시고 3, 4, 5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P는 뭐가 될 수 있냐? P는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그럼 2의 약수는 1, 2가 있죠. 3의 약수는 1, 3이 있고요. 4의 약수는 1, 4가 있죠. 5의 약수는 1, 5가 있죠. 아, 근데 4의 약수는 1, 2, 4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순서상을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보세요. 자, 만들어 볼게요. 차라리 X를 아예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얘가 PQ의 순으로 써야겠죠. 지금 순이 PQ니까. 그럼 1, 1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 2, 1, 2, 1, 2, 2, 2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이해되세요? Q는 언제나 2니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옆으로 써도 되지만 여러분 알기 쉽게 밑으로 써줄게요. 그러면 얘가 3이면 1, 3, 3, 3 아시겠죠? Q는 무조건 3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1, 4, 2, 4, 4, 4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5, 5, 5 이렇게 돼요. 아, 그렇게 Q가 돼요. 근데 이렇게 써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요게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예요. 그럼 둘만 합하면 6개에다가 이거 4개니까 총 10개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원소 개수가 몇 개냐는 이 문제의 질문에 여러분은 10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자 29번 문제를 볼까요? 자, 29번급 되면 우리 학생들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거기서부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답률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의 정답률은요. 여러분 그 65% 정도가 나와요. 아, 65%면 상당히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거 맞네요. 자, 문제 좀 잘 볼까요? 자, 두 집합 A하고 B가 있어요. P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게 목표냐면 P가 목표예요. 자, 문제 보세요. 지금 조건 3개가 나왔는데 그 조건 3개 후에 마지막에 P 빼기 A라는 어떤 연산을 묻거든. 그럼 A는 문제에서 벌써 실체가 나와 있으니 우리가 P 집합만 확정을 해주면 요거 구하는 건 아주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을 향해 간다? 그렇죠. P를 구하는 쪽에 맞춰간다. 이제 그 얘기를 볼 수 있겠는데 이제 P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P가 이런 논리죠. 지금 P하고 A의 교집합이 2다 그 말은 P한테는 A에 있는 것 중에 무조건 2개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 3, 4. 자, 이렇게 밑줄을 그시고요. 다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는 선택, 오직 2개.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봅시다. 그런데 B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볼게요. 요건데요. P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에서 뭘 뺐는데 공집합이다. 그 말은 P가 그 앞에 게 뒤에 집합에 부분된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빼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러면 P는 B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P는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일부라는 거죠. 근데 1, 2, 3, 4에 대해서는 그중에 2개만 갖기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 6, 7, 8에 대해서 이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쓸게요. 그러면 5하고 6하고 7하고 8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이걸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일부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택.
얘는 선택 2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선택 2개를 할 수 있고요. 얘는 일부 선택 또는 전체 선택. 즉 일부를 가져도 되고 전체를 가져도 돼요. 그 얘기예요. 그게 P의 존재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선택 2개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장 작은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가장 큰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작게 선택하려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3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장 큰 선택을 하려면 7의 선택이 가능해요. 인정하시죠? 물론 그 안에는 2, 3을 선택, 2, 4를 선택 이러면서 그 중간 선택도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일단 나의 선택 중에 가장 작은 선택은 1, 2 선택으로서 합이 3인 거고요. 가장 큰 선택은 3, 4 선택으로서 7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합이 28이에요. 28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내가 25를 만들어내야겠고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나는 합이 21을 만들어내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문제에서 자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자 5, 6, 7, 8이 있는데 거기서요. 보세요. 원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P에서 A를 뺀 모든 원소들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P를 확정한다는 얘기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말할게요. 합이 25가 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다 더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15고요. 20이고 26이에요. 다 합하면. 아 26이에요. 그럼 합 25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합 이게 다 합하면 26이에요. 그래 25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얘가 26을 얘를 만들게 하고 그럼 얘를 갖다 2를 만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2를요? 2를 만들게 하려면 2개 선택으로 불가해요. 얘는 가장 작은 선택이 3이거든요. 그러니까 2 선택은 불가해요. 얘가 2를 선택할 수 있어야 얘 모든 선택한 26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해되시죠? 요게 15고 20, 26이거든요. 근데 얘는 합에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가 3이에요. 그러니까 25만 가능해요. 근데 안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거예요. 근데 얘가 7을 선택하기로 21 있잖아요. 21은 이렇게 하면 21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2가 될 수 없으니까 모두 선택하는 26은 안 되는 거 제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얘를 선택을 좀 늘려가지고 얘 선택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합을 28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 답할게요. 지금 마지막에 원소를 곱할 거거든요. 원소를 곱할 때는요. P에서 A를 뺄 거거든. 즉 여기서 뭔가의 2개를 선택했지만 그건 A하고의 공유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걔는 빠질 거예요. 결국 남는 건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곱을 구하는데요. 자 아시겠죠? 자 곱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특별히 곱이 뭐 크다 이런 말은 물론 없네요. 그러면 알겠어요. 곱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의 다음 의문도 좀 풀어줄게요. 이 문제는 답을 구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벌써 답은 구했거든요. 6, 7, 8이에요. 요게 20을 만들고 얘 7 만들어서 자 합은 28 만들었고 그리고 곱은 6, 7, 8의 곱 뭐 6, 7, 8 곱하면 되죠. 336. 예, 그래서 요게 이미 답이에요. 선생님 무슨 고민을 하고 싶으냐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가 3일 때 25가 만들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건 포기하겠다. 그러면 4는 안 되냐? 4요? 예, 4 안 돼요. 지금 이걸 보시면요. 되는 것들 중에 얘가 이거 됐잖아요. 그렇죠? 총 이게 1, 3, 4 있죠. 하나 다 써볼게요. 그럼 4 아시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3 또 5고요. 그 다음에 2, 4,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4, 7 됐죠? 자, 그러면 1, 2, 3 됐고 다시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왜 5개밖에 안 나왔냐고요? 하나가 똑같은 게 나와요. 2, 3하고 1, 4가 지금 똑같았거든요. 합이요, 합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거 똑같은 거 다 빼가지고 5개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건 확인이 됐으니까 요거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4가 되면 24가 되는 일이 있냐? 그건데요. 15잖아요, 벌써. 그죠? 요거 20, 24.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봐요? 어떻게도 안 되죠. 지금 24가 돼야 되는데 합산을 해보세요. 안 되죠. 11에다가 벌써 18. 안 되죠. 뭐, 이거 14. 안 되죠. 되는 게 없죠. 그런 식으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그냥 인정하지 마시고 6이 됐는데 그러면 6이 됐으면 합이 28이 돼서 20이 되는 길 없냐? 20이 되는 길이 이거 15,
15, 21이죠. 20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답을 그냥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안 해보신 게 아니라 해봐도 이거밖에 답이 되는 게 없군요. 그래서 저는 6, 7, 8을 당연시 인정하게 되고 그들의 곱은 3, 3, 6이 되는군요. 뭐 그렇고요. 내가 이 문제를 조금만 더 혹시 개인적으로 출제자가 좀 더 신경 쓴다면 곱만 구하지 말고 곱이 최대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정말 또 6, 7, 8밖에 없죠. 다른 게 된다 해도. 숫자가 커야지만 곱 자체가 또 크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런 의미가 들어갔으면 또 한 번 의미가 또 재미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분명하게 하셨죠? 자, 이렇게 우리는 29번의 문제의 정답 3, 3, 6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30번 문제를 보실까요? 자, 30번은요. 이렇게 좀 지우고요. 자, 30번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자, n이 자연수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거예요. A1이 공집합이에요. 써줄게요. 자, A1은 공집합인데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공집합은요. 자체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집합이에요. 알겠죠?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A에 2를 하게 되면 그 말이 뭐냐? 원래 집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합을 자 브레이스가 집합기호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넣어서 그걸 합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집합이라는 것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넣어서 합집합을 하는 건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집합은 어디 있어요? 해줄까요? 원래 집합은 그럼 공집합이고요. 원래 집합을 넣어서 브레이스라는 건 이거예요. 근데 공집합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해도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A3는 뭐예요? A3는요, 보세요. 자, 원래 집합 거예요. A2와 그런 거예요. 원래 내용이요. A2는 이거죠. 뭐 요걸 갖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 요거에다가 무엇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걸 씌운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깥에 있는 브레이스는 한꺼번에 모아지는 거니까 요거랑 요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게 모아지는 거예요. 원칙을 하면 하나도 헷갈리질 않아요. 또 해줄까요? 천천히 해줄게요. 이 원래 집합 있죠? 얘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냥 써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다음 이것을 브레이스 안에 집어넣어요. 이거 통째를. 그러면 이것을 브레이스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 통째로. 그렇죠. 그러니까 통째로 집어넣어요. 다시요. 요거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바깥 브레이스고 얘가 들어온 거예요. 통째로. 됐죠. 그러면 이것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 봐요. 그럴 때는 이 바깥 브레이스는 이게 브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아지는 거예요. 써볼까요? 그럼 얘가 오고, 그 다음 얘가 오고, 그 다음 얘가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안 헷갈리죠? 아, 그러면 여러분 얘가 아주 기가 막혀요. 먼저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서도 문제의 의미를 볼게요. 잠깐 선생님 따라오세요. A사는 이렇다 그랬는데 A사는 또 선생님이 구해줬어요. 마침 딱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번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제 기억번 여기다 놓고 동그라미 할게요. 화면 왔다 갔다 거리면 여러분 보기 힘들어요. 자, 니은입니다. 자, AN은 AN 플러스 1에 속합니까? 그랬죠? 즉 여러분 여기에 부분집합이 됩니까?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보세요. 그럼 A의 2에 A1이 속합니까? 자, 보세요. 얘가 A의 1이라는 게 이거예요. 요거하고 좀 보기 힘든가? 그럼 요거하고 볼게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죠, 이거. 그럼 A의 2 집합은 이거죠. 그럼 A의 3 집합은 뭐죠? 이거죠. 그러면 요런 게 얘한테 원소입니까? 맞잖아요. 원소잖아요. 그쵸? 다시요. 이게 바로 그전 집합이죠. 그전 집합이 다음 집합이 원소입니까? 원소잖아요. 그쵸? 오, 그렇네. 이게 원소 기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디귿번 보실까요? 자, 디귿번을 뭐라고 했냐? A의 n 플러스 1은 그 안에 A의 1도 있고 A의 2도 있고 A의 3도 있고 A의 n까지 들어가는 이 구조를 인정할 거냐 이렇게 말했죠. 인정해요. 자, 무슨 말이냐? 얘가 바로 A의 1이거든요. 얘가 바로 A의 2거든요. 얘가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A의 3거든요. 자, 그럼 벌써 이 구조상 A의 4가 1, 2, 3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은 1부터 n까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알겠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 모두 인정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천천히 정의에 맞게끔 써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31번을 보겠죠? 네, 31번입니다. 자, 선생님 좀 지우고요. 자, 31번을 볼게요. 자, 31번은 바로 이것인데요. 자, AK라는 그런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AK가 무엇입니까? 자연 스케일을 거듭 제곱한 수들의 1의 자리 숫자 전체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K가 2라고 하면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이지만 6을 쓰고요. 2의 5제곱은 32지만 2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2, 4, 8, 6, 2, 4, 8, 6 반복되어지는 A2 다시 강조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걸 밑이라고 하는데요. 밑의 숫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듭 제곱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요건데요. 먼저 A3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3은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면 3의 1제곱은 3이고요. 3의 제곱은 9고요. 3의 3제곱은 27이죠. 그럼 7만 쓰고요. 3의 4제곱은 81이죠. 1만 쓰고요. 3의 5제곱은 243이죠. 그러니까 다시 3 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자, 이제 선생님이 이 니은번은요. 이쪽으로 와서 조금 한번 써볼게요. 니은번은 A의 6을 한번 써볼게요. 자, A의 6의 1제곱은 6이고요. 6의 2제곱은 36이고요. 6의 3제곱은 216, 또 6이고요. 계속 6이에요. 아, 그럼 A의 3은 지금 위에서 방금 3, 9, 7, 하나였죠. 그럼 6이 이 집합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안 돼요. 알겠죠? 아, 그 다음 여러분 이 디귿번인데요. 이 디귿번 때문에 어렵다는 학생이 꽤나 있었어요. 써줄게요. 디귿번을 자, A가 3의 n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은 A3이 됩니다. 이것이 같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는 자연수 n이 존재하는가, 지금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 그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요. 이것을 3으로 할게요. 존재한다는 건 존재하는 걸 하나만 보이면 맞는 거예요. 자, 3으로 하게 되면요. 얘가 27이 되잖아요. 그죠? 자, 2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27은 한 번을 곱하면 27이 되죠. 그러니까 7이 되죠. 그러니까 27에다가 지금 27을 곱하는 거예요. 하면 또 곱하는 거죠.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럼 이 끝에만 곱하시면 돼요. 77에 49, 그죠? 그럼 9가 되겠죠? 그 다음 끝에 9가 됐죠? 거기다 27. 항상 1의 자리밖에 안 필요해요. 7, 9, 64.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이 됐는데 거기다 27. 항상 곱할 땐 27을 곱해요. 끝에 자리만 보장되면. 3, 7에 21. 되시죠? 그럼 이제 끝이 1이 됐는데 27을 곱해요. 그럼 7이 되겠죠? 3, 9, 7.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27을 거듭 제곱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꼈는데 그것이 아니라 27을 두 번 곱하는 데까지는 가능하죠. 그 다음 1의 자리가 나오면 그럼 1의 자리만 가지고 27 곱하고 1의 자리만 가지고 27 곱하고 그래서 1의 자리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7931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값도 7931이었거든. 그렇죠? 아까 3791이었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존재한다. 무엇으로? 3 존재한다. 그 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존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예를 들어 그 전에 n이 2가 된다거나 1은 아니겠고요. 3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이제 값이 있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쭉쭉쭉 이제 값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n의 값은 1보다 크니까 최소 2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죠? 1 같은 거 주장하시면 안 되고 2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막 더디 나와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문제 정도라면 지금 벌써 연도를 보세요. 2004년도죠. 사실 학년을 무관하게요. 2009년도 이전 문제들 있잖아요. 2010년도 이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발레라던가 예를 찾아내서 참거짓 이런 걸 진입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과거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가 굉장히 이제 뭔가 사고 중심이 되고 또 이제 뭐 그렇게 되면서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찾아내라는 과정보다는 요즘은 종합적 사고 능력을 많이 물어서요. 발레 의존성 문제는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넣어서 발레를 찾고 틀린 건 틀리다고 찾고 맞는 건 맞는다고 찾는 그런 원리의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의 형태의 문제이고요. 당시 얘기를 좀 해주자면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발레라던가 해당되는 예를
찾기가 좀 쉬운 문제들을 냈다는 거 정도는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건 절대로 못 찾아, 아니면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 이게 아니라 조금만 스킬을 좀 가지고 해보면 충분히 자기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최근 문제의 경향은 사실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연도가 옛날 거면 선생님처럼 좀 넣어보면서 뭐 n 대신에 3 좀 넣으니까 되네, 그러면 이제 찾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1번 문제의 정답은요, 지금 기억과 디귿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도 몇 번입니까? 자, 5번이에요. 자,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 다시 왔고요. 자, 이제 32번을 보실까요? 자, 32번은 이렇게 좀 지웠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이렇게 왔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겠다. 자, A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선생님 좀 써볼게요, 한번. 자,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이쪽으로 안 가고요. 살짝 여기다 써볼게요. 자, A가 이제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요, 그 5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XS3, XF4, XF5 이렇게 붙였고요. 자, 그럼 이제 B는 뭐냐? B는 이 5개의 원소가 조금 다른 계산을 한 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2분의 x의 1 플러스 a고요. 그 다음 이것은 2분의 x의 2 플러스 a고, 그 다음 이것은 2분의 x의 3 플러스 a고, 그 다음 이것은 2분의 x의 4 플러스 a고, 얘는 2분의 x의 5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에서 보면 A의 모든 원소합은 28이다 이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은 되죠? 여러분이 X의 1, 그 다음 X의 2, X의 3, X의 4, X의 5의 합은 28이다. 일단 요건 됐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A와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49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요, 이 A와 B에는 공통의 원소가 지금 문제에서 지정한 10과 13뿐이에요. 지금 교집합이 10과 13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합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요,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으면 되는데 그 중에 공통의 원소가 생성되게 되면 걔는 빼줘야 돼요. 예, 공통으로 2번 쓰진 않거든요. 그게 바로 합집합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 이제 그걸 감안하면 돼요. 보세요. 그러면 이 5개를 먼저 써야 되는데 5개를 쓰는 대신에는 그냥 28이라고만 쓰고요. 그 다음은 요걸 5개를 써야 되거든요. 5개는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는 자, 2분의 x의 1, x의 2, x의 3, x의 4, x의 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2분의 a, 이쪽으로 가 2분의 a죠. 2분의 a가 또 5번이니까 얘는 별도로 2분의 5a라고 쓰고요. 그럼 이게 지금 집합 비합을 다 쓴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공통으로 돼 있는 10과 13의 합을 빼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 A 다 합했고 B 다 합해놨고 거기서 공통까지 뺀 거예요. 그럼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그런데 이 값이 49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요게 28이니까 요걸 2로 나눈 이 값은 14가 되겠고요. 맞죠? 그럼 이제 다 된 게 얘가 28이고 얘가 14고 그 다음 요거는 또 이건 24구더구나. 그럼 이제 A는 나오죠. 지금 산수가 미지수가 A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산수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그냥 바로 답을 말할게요. 그럼 A가 얼마 되냐면 12가 나와요. 아, 근데 문제에서 A 구하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답이 벌써 구해진 거예요. 아, 그럼 이 문제 조금은 난이도가 좀 있고요. 자,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답률이 53% 정도 나왔더라고요. 자, 정답률 53%면 이게 뭐 준킬러까지 못 갔죠. 준킬러면은 정답률 30%대 이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킬러급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쉽게는 안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연산 과정에서 합집합에 대한 얘기였고요. 합집합은 다 더한 것 중에 공통의 것만 한 번 더 빼주는 상태라는 그 연산의 과정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죠. 필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 필요하면은 이제 선생님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일지정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3번 문제 연결할까요? 자, 이때부터 또 문제가 좀 쉬워지지? 이유는 여러분 지금 내용이 이제 유형 두 번째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제목을 보세요. 여기서의 제목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포함관계.
무엇이 무엇으로 포함되어진다는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하나 더 곁들이자면 서로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서로소라는 건 자, 집합에서 말하는 서로소란 정말 공통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연산에서 말하는 서로소란 공약수가 1만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서로소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집합에서는 완전히 공통이 하나도 없는 별개의 집합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해서 포함관계에 대한 이해하고 33번부터 문제 시작합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가 원래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의미죠. 자, 원소가 진짜 같을 때 같다고 하고 자, 그러면 이 A 플러스 1은 좀 3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러니 A 플러스 1의 값은 얼마다? 3이 될 수밖에 없고 B는 5가 될 수밖에 없죠. 자, B는 5가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우리는 A와 B의 합으로서 A는 2인 것 같고 B는 5인 것 같으니까 합은 7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이 7이 답이 되어지는 건데 자, 33번 정답이 있겠죠. 자, 객관식으로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34번 이렇게 좀 지워줬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요거예요. 지금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A가 B에 A가 B에 포함되고 이고 B가 A에 포함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A와 B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서로 같으려니까 결론적으로 서로 같으려니까 자, 이 관계를 만족합니다. 보세요. 자, 이걸 보면 얘가 1이 같이 들어갔고요. 20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값이 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A가 5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B는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B는 15가 돼야 돼요. 아, 그렇다면 B는 15냐? 그렇죠. 그럼 정답은 3번이냐? 맞습니다. B는 15,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35번 문제 볼까요? 자, 35번은 이렇게 좀 지워주고요. 자, 35번입니다. 바로 이거죠. 자, 두 집합이 있어요. A가 B에 포함되어진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읽어요. A가 B에 포함되어진다.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요. B가 A를 포함한다. 오케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포함되어지니까 그럼 1과 7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A는 7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포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7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요거는 정답 3번 2점짜리 문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41번까지 풀 것인데 역시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로 왔네요. 자, 18페이지로 왔고요. 자, 거기서 36과 41번까지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만납니다. 자, 36번 문항이죠. 자, A와 B가 있고요.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되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되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되었다의 뜻은요. 정말이지 A가 B에 포함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A와 B가 포함되어져야 한번 그림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어졌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어졌을 때 교집합이 A가 나오거든요. 아, 그럼 선생님, A가 B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2가 있어요. 그럼 이제 2가 얘도 2를 가져야 되거든. 요게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야 포함이 되거든요. 알겠죠? 아, 그럼 해볼까요? 그럼 먼저 확실한 거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돼야겠죠. 그럼 A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여러분은 이 말을 할 수 있겠네. 자, 어떤 얘기냐?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만약이죠. 자, 1번 A가 마이너스 2면요. 2번 A가 2면요. 그럼요. 이 얘기를 해야죠. 자, A가 마이너스 2라면 여러분 보세요. A가 마이너스 2라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자, 이 느낌입니다. 자, 마이너스 2라면 A 집합이 써볼게요. 자, A 집합이 2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 B는 요거는 마이너스 2니까 5하고 7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도 어차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A가 B에 소속한다는 말이 지금 맞죠?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A가 2면 어떻게 할 거냐? A가 2면요. 그럼 2고 2는 4에다가 얘가 7이죠. 그럼 B가 어떻게 될 거냐? 2가 되면 자, 얘가 5가 되고 7이 되고 그 다음 2가 되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느냐? 그것도 맞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안 된다. 요게 안 되죠? 이걸 잘못 말했죠? 요게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게 되네요. 이게. 그죠? 자, 27은 여기에 7, 2가 있으니까 요게 되죠. 이게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만은 2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 유일한 답이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소란 얘기를 하고 있는 37번 문제를 만나고 있죠. 자, 서로소. 자, 이전에 선생님이 방금 개념 때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듯이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숫자에서는 1밖에 없는 수, 집합에서는 공통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아래쪽에 여러 개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볼게요. 3과 4와 서로소인 집합은 이랬죠. 그러면 공통이 없어야 되는데 써줄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안 되죠. 4가 있잖아요. 4는 공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2번도 안 되죠. 자, 1, 3, 5인데 지금 뭐가 공통이죠? 3이 공통. 안 돼요, 안 돼요. 공통이 있으면 안 돼요. 3번이거든요. 12하에 홀수라 했죠. 홀수는 1, 3, 5, 7, 9인데 안 돼요. 3이 있거든요. 그럼 4번. 지금 3의 배수라고 했는데 12하에 3의 배수는 3, 6, 9가 되거든요. 안 돼요. 3 안 돼요. 그럼 누가 뭐라 해도 뭐 5번이 답일 것 같은데요. 7의 양의 약수죠. 7의 양의 약수는 1, 7.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지금 3, 4와 공통의 원소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서로소가 뜻하는 집합에서의 의미는요. 진짜 완벽한 공집합을 말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A와 어떤 대상의 집합의 공통은 공집합이다. 이 개념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여러분 38번 문제 만나볼까요? 자, 38번은 이렇게 좀 지웠고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요. 자, U가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서로소이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옳은 거 나오면 즉각적으로 멈출게요. 벌써 정답이거든요. 자, 서로소다.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A하고 B가 이렇게 먼저 놔두고요. 자, 이것이 전지집합이 다 됐다는 의미의 뭐 뜻까지는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많이 활용해 보세요. 객관식 문제 정말 유용하죠. 자, 그러면 얘가 A하고 B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을 때 1번 같은 경우에 A는 B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이랬죠. 맞죠? B가 아닌 거에 A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랑 같은 뜻이냐면 뭐가 들어간다 그 말은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냐 그런 뜻도 돼요. 맞죠. A에서 B가 아닌 걸 다 빼버려요. B가 아닌 거 A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면 공집합이 되죠. 같은 의미도 되죠. 이것도 같은 의미고 이것도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이것이고요. 답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의미가 없지만 5번 같은 거를 한번 보면 A하고 B를 합한다고 U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A하고 B를 합친다고 전체 집합이 된다고 보장은 안 돼요. 언제나 맞아야 되거든요. 자, 서로소가 갖고 있는 정말로 단 하나의 확실한 건요. 공집합. A와 B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 그런 의미예요.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 그 의미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38번이었습니다. 39번입니다, 여러분. 자, 39번에 보시면요. 전체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가 있잖아요. 지금 공집합이 아니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B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걸 말고요. 이 문제를 정말 이 문제답게 한번 해설해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 말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니까 B는 공집합이 될 수 없다. 이 말 완전 공감합니다. 그거 말고요. 그냥 이 문장 자체를 한번 해설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서로소란 단어를 문제에서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호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느낌을 보면서 저게 A와 B의 서로소라는 어떤 느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잠깐 무시하시고 이 말 못 본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아이들은 이런 생각하거든요. B가 공집합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A에서 공집합이니까 아무런 집합이 실체가 없었던 거니까 빼봤자 내 자신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조건을 잠깐 무시하시라 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요. A와 B의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써주기 할게요. A와 B는 공통 원소가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공통 원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어떤 답이 5예요. 그럼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1과 10 사이에 있나요? 맞아요. 1과 100 사이에 있나요? 맞아요. 1과 1000 사이에 있나요? 맞아요. 다 맞죠? 근데 그 중에 내가 답이란 걸 얘기하면 어때요? 꼭 틀려야지만 답이 아닌 게 아니라 더 엄밀한 답이 있으면 개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답의 의미에서는 너무나 딱 어떤 특수한 경우를 너무 찝은 거예요. 즉 B는요. 공집합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집합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집합이 A하고의 공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뺄 게 없었던 거야. 빼는 건 내가 똑같은 게 있어야만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이어서 뺄 게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집합이 있었지만 걔가 A하고의 공통이 없어서 빼고 싶으나 뺄 게 없었고 그러니까 내 자신은 그대로 남았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물론 이 문제에서 공집합 아니라 했으니까 얘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켰지만 이런 말 없어도 여러분 이게 포괄적으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자 문제의 뜻이요. 몇 번이냐? 바로 2번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40번입니다. 자 40번은 바로 이 문제인데요. 자연수 n이 있습니다. 자, A에는요, n 이하의 소수이고요. B는 n의 양의 약수예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이건 아주 확인이 되겠네요. 자, 3 이하의 소수입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는 수죠. 그러니까 3 이하니까 3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2, 3이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4는 뭐냐면 B4는 4의 양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1, 2, 4가 되는 거죠. 아, 그럼 교집합은 2 되네요. 완벽하네요. 그래서 자, 기억은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에는 An 플러스 1에 들어갑니까? 이랬는데 그건 여러분 상당히 과정적인 표현일걸요. 왜냐하면 소수구나. 소수라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양의 약수라면 과정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소수라면 맞겠죠. 왜냐하면 소수는 숫자가 늘면 늘수록 그 이전의 소수를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것도 아주 쉬운 예로요. A에 3하고 A에 5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은 있겠다. 모든 자연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3하고 4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의 3은 3보다 작은 숫자 중에 소수니까 2, 3이겠죠. 4는 2, 3이에요. 왜냐면 4가 들어간다 해도 4는 소수가 아니까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똑같은 집합이니까 이게 안 되지 않나요? 이러는데 원래 부분집합이라는 그 개념을 읽어보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써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되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다시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되어진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것이요. 무슨 만약에 내가 넘버라고 했다면 그건 의미가 다를 수 있죠. 넘버는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원소의 개수.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이 뭐 이쪽이 크단 말이 틀리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부분집합 표현이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숫자가 차이가 벌어지면 더욱더 훌륭해져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5를 만들면 2, 3, 5니까 더욱더 완벽한 포함관계를 갖죠. 아슬아슬한 포함관계 때도 다 되거든요. 알겠죠? 때문에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니은번 그래서 다 되고요. 자, 이제 디귿번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아까 선생님 잠시 언급하다 말했죠. 양의 약수는 좀 틀리거든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약수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한 예로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뭐 3하고 내가 9 같은 경우를 따지면 볼게요. 그럼 이제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9는 3의 배수이다. 그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9는 3의 배수이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걸 볼게요. 그러면 B9는 B3에 들어가냐? 이 말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면서요. 먼저 이 숫자를 찾으세요. 9는 3의 배수이다. 인정하죠? 그러면 BM은 그래서 B9는 B3에 들어가냐 이 뜻이잖아요. 근데 B9는 뭘까요? 9의 양의 약수는 139예요. 그죠? 근데 3의 양의 약수는 13이에요. 여러분 139가 13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오히려 132, 139에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자, 벌써 안 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대부분 안 돼요.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자, 답은 2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2강 드디어 마지막 문제 41번에 왔네요.
자, 41번은 이렇게 지웠고요. 자, 만나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의학수 전체를 an이라 하겠습니다. 6이라면 양의학수가 1, 2, 3, 6이니까 이렇게 말하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m과 n이 서로소라면, 숫자가 서로소라면 공통의 약수도, 공통의 원소도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1이 문제거든요. 자, m과 n이 서로소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m의 값이 2고 n의 값이 3이면 서로소죠. 서로소를 숫자에서 말하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로소라는 건 두 의미가 있어요. 집합으로 말하면 공통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말하고요. 숫자에서 말할 때는요. 공약수가 1이 있는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이면 전에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m과 n이 서로소다 그 말은 공약수가 1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나 3 같은 게 공약수가 1이 있죠. 1, 2, 1, 3이 약수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냐? A의 2와 A의 3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냐 그 말인데 A의 2는 자 약수들이니까 1, 2고요. A의 3은 1, 3이거든요. 그러면 교집합에서 1이 있거든요. 자 1이 버젓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1은 공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기억번은 틀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자, 그 다음, 니은번입니다. 자, 니은번은 여러분, n이 m의 배수이면 참 헷갈리죠? 이럴 때 숫자부터 안정화시키세요. 4가 2의 배수이면 이렇게요. 4가 2의 배수라면 문제의 질문. 자, n을 먼저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m을 먼저 쓸게요. 2죠. A2는 A4에 들어가냐? 들어가죠. 얘는 1, 2고요. 얘는 1, 2, 4잖아요.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다 만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넣으시면 되겠고요. 배수 관계는 다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수 관계 때는 오히려, 예. 자, 보세요. n이 m의 배수이면, 그랬죠? 그러니까 n이 m의 배수이면, 4가 2의 배수이면, 그러니까 4의 약수, 2의 약수, 이런 식으로요. 보통 이제 더 큰 숫자가 되면 이전의 숫자들을 내부에서 다 포함하니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D급번을 보세요. D급번은 AM과 AN의 교집합은 A의 M 플러스 N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해 줄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아예 논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풀어요. 한번 써줄게요. A의 M이 있죠. 그 다음 A의 N이 있죠. 그러면 A의 M 플러스 N. 요거 굿이라고 좀 써줄래요? 이런 것을 숫자로 물론 보는 것도 괜찮지만 또 말했지만 이게 지금 2004년도잖아요. 옛날에는 발레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논리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논리적으로 약간 공부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건 AM에도 들어가고 AN에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럼 그 말 해볼게요. 이거는 A의 M과 A의 N에 뭐가 된다? 그렇죠. 교집합에 들어간다. 그 말은 다시 한번 해석하면 X라는 그런 숫자는 M과 N의 공약수라는 뜻이거든요. 공통의 약수. 그쵸? 아, 공약수죠. 그러면 M이란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X를 내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나머지를 M-이라고 할게요. 얘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X를 내부에서 공약수니까 가지고 있고 이걸 뺀 나머지를 더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M-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자, 보세요. 갑자기 말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한편이라는 단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n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럼 한편 m 플러스 n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럼 x를 뽑아내면 m 플러스 n-가 되거든요. 맞죠? 아, 그러면 즉 x는 m 플러스 n이라는 숫자의 약수도 되거든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 내부에 들어가 있겠죠. 얘가 이런 숫자가 이렇게 곱하기로 표시되는 거 보니까 약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수라면 분명히 얘의 약수 표현에 x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x는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a의 m 플러스 n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x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a의 m과 an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다면 그 모든 x는 반드시 a의 m 플러스 n의 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이 값에 이 집합은 이 집합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이든 여기에만 들어가면 다 여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모든 애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포함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더욱더 완벽하게 쓰게 되면 AM과 AN의 교집합은 A의 M 플러스 N. 이 정도 쓰게 되면요. 이거 뭐 이 문제 하나 풀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의 논리를 아이가 갖고 있다 하면 뭐 서술형에도 문제 없이 완전히 뭐 수학 선생님 눈에 확 띄게 내지는 뭐 상당히 어떠한 시험에서도 상당한 논리력을 입증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교과서의 논리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여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좋아서 디귿번 자 9시라고 써드렸고요. 느낌 아시겠죠? 자,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공약수라는 의미고 그렇다면 각각의 표현이 약수로서 이 x를 포함시켜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하니까 또한 약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러한 포함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디귿번 동그라미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니은과 디귿에 모두 동그라미를 해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필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집합의 연산 그리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두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자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자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정말 의도가 문제 속에 잘 녹아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남은 문제도요. 연결된 강좌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